안녕하세요, 여러분. 얼마 전 제 지인분께서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65세 되신 남편분이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지셨다고 하더라고요. 여보, 가슴이 너무 아파하시더니 그대로 응급실로 실려가셨다고 해요. 심근경색이었습니다. 그런데 병원에서 의사가 물어보더래요. 최근에 다른 증상은 없으셨나요? 그때서야 지인분이 기억하시더라고요. 아, 요즘 계단 올라갈 때 숨이 많이 찼는데, 그리고 며칠 전부터 소화가 잘 안 되더라고요. 워낙 피곤해 하시길래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했어요. 의사 선생님 말씀이 그것들이 모두 경고 신호였습니다 라고 하시더래요. 정말 갑자기였을까요? 아니었습니다. 우리 몸은 이미 2, 3주, 심지어 몇 달 전부터 계속해서 도와달라고 신호를 보내고 있었던 거예요. 다만 우리가 그 신호들을 그냥 나이 탓, 컨디션 난조 정도로 생각하고 넘겨버린 것뿐이었습니다. 우리나라 60대 이상 분들에게 심근경색은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닙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심장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이 60대부터 급격히 증가합니다. 오늘은 심장이 우리에게 보내는 5가지 경고 신호를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과 가족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중요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첫 번째 신호는 가슴 통증입니다. 아, 가슴이 아프면 심장이 안 좋은 거 아니야?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시죠? 하지만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이 있어요. 심근경색의 가슴 통증은 우리가 생각하는 찌르는 듯한 아픔과는 조금 다릅니다. 실제 환자분의 표현을 들어보면 가슴에 무거운 돌덩이를 올려놓은 것 같다. 누군가 가슴을 꽉 조이고 있는 느낌, 가슴 중앙에서 뭔가가 타는 것 같다. 이런 압박감이나 답답함이 10분 이상 지속된다면 반드시 의심해야 합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이 많은데요. 당뇨가 있으면 신경이 둔감해져서 통증을 덜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별로 아프지 않네 하고 넘기시면 안 돼요. 그리고 이 통증은 가슴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왼쪽 어깨와 팔로 퍼지거나 목과 턱, 심지어 등 쪽으로도 방사될 수 있어요. 실제로 제가 만난 한 환자분은 목이 아파서 정형외과에 갔다가 심근경색을 발견했다고 하시더라고요. 두 번째 신호는 호흡곤란입니다. 요즘 숨이 자주 가빠서 나이 탓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지 않나요? 물론 나이가 들면서 체력이 떨어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갑작스럽게 변한 호흡 패턴은 다른 문제일 수 있어요. 특히 이런 상황을 주의 깊게 보세요. 평소와 다른 호흡곤란으로 2층만 올라가도 숨이 턱턱 막힌다. 빨리 걷기만 해도 숨이 가빠진다. 밤에 누우면 숨이 답답해서 잠을 못 잔다. 가만히 앉아 있어도 숨쉬기가 힘들다. 심장이 제 역할을 못하면 온몸에 산소 공급이 부족해집니다. 그러면 우리 몸은 더 많은 산소를 얻으려고 빠르고 깊게 숨을 쉬게 되죠. 60대 이후에는 고혈압, 당뇨병 등으로 혈관 건강이 나빠지기 쉬운데요. 이때 심장에 부담이 가면서 호흡곤란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냥 운동 부족인가 보다 하고 넘기지 마시고 평소와 다른 패턴이라면 꼭 검사를 받아보세요. 세 번째는 소화불량 같은 증상입니다. 이게 정말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이에요. 명치가 답답하고 속이 더부룩하네. 뭔가 잘못 먹었나? 나이 들어서 소화가 안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소화제만 드시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심장과 위는 같은 신경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심장에 문제가 생기면 위장 증상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특히 이런 증상들을 주의하세요. 명치 부위가 타는 듯이 아프다. 속이 메스껍고 토할 것 같다. 평소 소화와는 전혀 다른 느낌의 답답함. 소화제를 먹어도 전혀 나아지지 않는다. 실제로 응급실에 오시는 분들 중에 체한 줄 알고 민간요법만 하다가 느끼었다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특히 여성분들에게 이런 증상이 더 흔하게 나타나는데요. 남성분들은 가슴 통증이 뚜렷하지만 여성분들은 소화불량이나 구토 증상이 먼저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요. 평소 소화가 괜찮으셨던 분이 갑자기 이상하다 싶으면 꼭 심장도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네 번째 신호는 극심한 피로감입니다.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요즘 너무 피곤해.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하지만 갑작스럽고 설명할 수 없는 피로는 다를 수 있어요. 심장은 우리 몸의 펌프 역할을 합니다. 온몸에 피를 보내서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죠. 그런데 이 펌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온몸이 에너지 부족 상태가 됩니다.
이런 피로감을 주의하세요. 충분히 잤는데도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다. 평소에 하던 일이 갑자기 버거워진다. 조금만 움직여도 너무 지친다. 휴식을 취해도 피로가 풀리지 않는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근육량이 줄어들고 기초대사량이 떨어지는 것이 자연스럽지만 며칠 사이에 급격히 변했다면 다른 원인을 생각해야 해요. 그냥 나이 탓이겠지 하고 넘기지 마시고 다른 증상들과 함께 나타나는지 꼭 확인해 보세요. 5번째는 식은땀과 어지럼증입니다. 이 증상들이 나타나면 상당히 위험한 상황일 수 있어요. 심장이 제대로 뛰지 못하면 혈압이 떨어지고 뇌로 가는 피의 양이 줄어듭니다. 그러면 우리 몸은 위험 신호를 보내죠. 이런 증상들을 주의하세요. 갑자기 차가운 땀이 줄줄 난다. 머리가 어지럽고 쓰러질 것 같다. 식은땀과 함께 구토감이 든다. 의식이 흐려지는 느낌이 든다. 특히 이런 증상이 가슴 통증과 함께 나타난다면 즉시 119에 연락하셔야 합니다. 60대 이후에는 혈관 탄력성이 떨어져서 혈압 조절이 어려워지는데요. 이때 심근경색이 오면 혈압이 급격히 떨어질 수 있어요. 잠깐 어지러운 것뿐이야 하고 앉아서 쉬고 계시면 안 됩니다. 이 순간이 바로 골든타임이에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점을 말씀드릴게요. 남성분들과 여성분들의 증상이 다르게 나타납니다. 남성분들은 가슴 통증이 뚜렷하게 나타남, 가슴을 쥐어짜는 전형적인 통증, 왼팔로 퍼지는 방사통이 흔함, 여성분들은 가슴 통증보다 다른 증상이 먼저 나타남, 호흡곤란, 구토, 소화불량이 주된 증상, 피로감이나 어지럼증이 더 흔함, 목이나 턱 통증으로 나타나기도 함. 실제 통계를 보면 여성분들이 남성분들보다 병원에 늦게 오시는 경우가 많아요. 증상이 애매하다 보니까 그냥 컨디션이 안 좋나 보다 하고 넘기시는 거죠. 특히 60대 이후 여성분들은 폐경 이후 호르몬 변화로 심혈관 질환 위험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더더욱 주의 깊게 몸의 변화를 관찰하셔야 해요.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 중에 이런 증상들이 있으셨다면 별거 아니겠지 하고 넘기지 마세요. 이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바로 골든타임입니다. 심근경색에서 골든타임이란 증상이 시작되고 나서 2시간 이내에 치료를 시작하는 것을 말해요. 왜 2시간일까요? 심근경색이란 심장 근육에 피를 공급하는 혈관이 막히는 병입니다. 피가 안 가면 심장 근육이 죽기 시작해요. 그런데 이 근육이 완전히 죽기까지는 시간이 걸립니다. 시간별 생존율을 보면 1시간 이내 치료는 생존율 95% 이상, 2시간 이내 치료는 생존율 80% 이상, 6시간 이후 치료는 생존율 50% 이하. 시간이 지날수록 생존율이 급격히 떨어지죠. 그런데 현실은 어떨까요? 많은 분들이 좀 더 지켜보자, 내일 아침에 병원 가자 하면서 시간을 보내십니다. 특히 밤에 증상이 시작되면 응급실 가기가 부담스럽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하지만 심근경색은 밤낮을 가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새벽 시간대에 더 많이 발생해요. 이런 생각들은 위험합니다. 새벽에 응급실 가기 미안해서, 가족들 깨우기 싫어서, 그냥 소화불량일 것 같아서, 응급실비가 부담스러워서 여러분의 생명보다 소중한 건 없습니다. 그럼 실제로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즉시 해야 할 것들입니다. 119에 바로 전화하세요. 가슴이 아프고 숨이 가빠요 라고 명확히 말하세요. 나이와 기존 질환인 고혈압, 당뇨 등을 알려주세요. 안전한 자세 취하기. 편안히 앉거나 기대세요. 꽉 끼는 옷은 느슨하게 하세요. 절대 누워있지 마세요. 호흡이 더 어려워질 수 있어요. 하지 말아야 할 것들. 물을 마시지 마세요. 응급처치 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직접 운전해서 병원에 가지 마세요. 조금 더 지켜보자 하지 마세요. 가족분들이 알아야 할 것. 환자를 혼자 두지 마세요. 의식을 잃으면 즉시 심폐소생술을 시작하세요. 구급차가 올 때까지 계속 상태를 관찰하세요. 기억하세요. 과민 반응이었네 하고 집에 돌아가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현명한 판단이에요. 마지막으로 예방과 관리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심근경색은 예방이 최선입니다. 60대 이후 특히 주의해야 할 위험 인자들입니다. 수축기 혈압 140mm, HG 이상, 꾸준한 약물 복용과 관리가 필수,
당뇨병. 혈당 조절이 잘 안 되면 혈관이 손상됩니다. 당화혈색소 7% 이하로 유지하세요. 고지혈증.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이 혈관을 막습니다. 정기적인 검사와 관리가 중요해요. 흡연. 60세가 넘어도 금연하면 효과가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생활습관 개선으로 주 3회 이상 30분씩 걷기 운동, 염분 섭취 줄이기, 하루 6g 이하 금주 또는 적당한 음주, 스트레스 관리, 충분한 수면, 정기검진으로 심전도 검사는 연 1회, 심장 초음파는 필요시, 혈액검사는 3에서 6개월마다, 운동부하 검사는 의사와 상담 후. 이런 관리를 통해 심근경색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어요. 하지만 아무리 잘 관리해도 100% 예방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알려드린 전조 증상을 기억하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오늘 정말 중요한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심근경색의 5가지 전조 증상.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가슴 통증, 압박감, 조이는 느낌, 호흡곤란, 평소와 다른 숨가쁨, 소화불량, 명치 답답함, 구토감, 극심한 피로감, 설명할 수 없는 기운 없음, 식은땀과 어지럼증, 이 중 하나라도 평소와 다르게 나타난다면 나이 탓이겠지, 별거 아니겠지 하고 넘기지 마세요. 특히 여러 증상이 함께 나타나거나 증상이 계속 지속된다면 즉시 119에 연락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생명은 정말 소중합니다. 가족들에게도 이 정보를 꼭 공유해 주세요.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